울산 남구의 김기현 의원입니다. 조성길 대사 대리에 관련돼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좀 전에 그 장관님께서 답변하시길 의도적인 유출인지 아직 잘 알지 못한다라고 답변하셨거든요. 네? 그렇죠? 의도적인 유출인지, 그러니까 이분이 대한민국에 입국해 있다는 사실이 공개된 것이 의도적인 유출인지 여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제가 그 부분들은 더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그렇게 확인하겠습니다만 말씀하셨는데, 예.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취해왔던 그 정책적 방향에 의하면은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측면으로 지금 대답드렸습니다. 장관께서 여기 추측으로 말씀하시면 될 입장이 아닌 것이, 그렇습니다. 이 사안의 주무장관입니다. 탈북자의 보호와 그 신변 안전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 통일부가 주무 책임자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잘 알지 못한다라고 하시면서 추측을 말씀하신다면은 그냥 민간 제3자가 말하는 거와 똑같은 것이죠. 이분이 이런 사실이 만약에 이렇게 공개가 된다 그러면 그 가족과 북에 있는 딸의 신변 안전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뻔히 예견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이 보도가 되었는데, 통일부 장관께서는 이게 왜 보도가 되었냐, 왜 공개가 되었는지를 알아보셔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알아보셨습니까? 그 의원님, 제가 이 사안과 관련해서 그런 대답을 하기 전에 통일부 장관으로서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사안이 이렇게 공개가 된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통일부 차원에서 알아보셨냐고 물어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건 추가로 더 제가 확인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해야 될 만큼 그렇게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다만 제가 그렇게도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그 추가로 더 확인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했지만, 다만 언론에서 이게 보도된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그게 어떻게 말하자면 취재하고 파악했는지 이런 과정을 통해 하면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 이런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전해철 의원님께서 한번 다시 저보다는 더 확인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청와대 같은 곳에서도 그 주요 기밀이 유출되면 핸드폰 전부 임의 제출이라는 형식으로 사실상 불법이라 보이는 압수를 해서 포렌식 하는 방식으로 싹 샅샅이 뒤져서 사람들 문책하고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안이 생겼는데, 이 담당하는 연락했던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담당자가 있을 것인데, 그분 휴대폰이라 제출받는다는 요청도 하지도 않고 그냥 알아보겠다고 시간만 지나면서 나중에 유야무야 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러면 제가 의원님께 비공개로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언 시간이 계속 좀 기다려 보세요. 질문을 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지금 이게 왜 이 시기에 여론이 악화되는 여러 가지 이슈가 생겼을 때, 여권에 불리한 이슈가 생겼을 때 이게 공개되어 나왔느냐, 결국 물타기용이다, 국면 전환용이다, 이런 논란들이 생겼을 때 통일부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계속 유야무야하니 의혹은 더욱 정폭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의혹이 진실이라는 확신이 자꾸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관께서는 즉시 최대한 빨리 이것을 알아보셔가지고 통일부 공식 입장을 발표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동안에 저희로서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부분들을 공개하거나 확인하지 않는 이런 정책적인 그 입장들도 있었습니다. 꼭 이 사안만 아니더라도 이 사안 여부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좀 생각을 해보고 그거 좀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다른 질문을 할 때 알겠습니다. 여러 번 설명하셨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일부 언론이 보도한 바에 의하면 그 조성길 씨 아내가 딸 때문에 북한에 돌아가고 싶어 한다고 했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 그러면 의사에 반해서 입국한 것이라는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부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제가 그 가정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답답하다는 건데, 장관님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유경식당 종업원 사례에서처럼 북한이 송환하라고 하는 요구 공세를 할 수 있는 파장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통일부가 그런 점들에 대한 고려도 하지 않고 아직도 지금 며칠이나 시간이 지났는데도 제대로 이게 어떻게 해서 공개가 되었고 그에 대한 책임자가 누군지 조사도 안 하셨다고 하니, 이래가지고서야 통일부가 어떻게 탈북자 보호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게 지금 공개 석상이기 때문에 다 충분히 말씀드릴 수 없는데 맥락상 말씀드리면요. 처음에 입국을 하게 되면 국정원에서 일정한 그 과정을 거치고 그런 부분들 속에서 판단을 하면 꼭 있는 그대로만 저희들한테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다른 형태로 전달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저희가 그 본인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운 상황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제 보도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정확하게 사실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의원님한테 또 따로 보고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확인 이걸 뭐 사실 확인 지시는 하셨습니까? 근데 유출 경위에 대한 이 공개된 경위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라고 지시는 하셨느냐고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사실 여부에 대해서 제가 지금 명확하게 확인을 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있어서 그런 거지. 지금 됐습니다. 답 됐고요. 시간이 지나서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문할 텐데요. 이게 서해 우리 공무원 피격 소해 시신 소해했던 참혹한 사건의 아들이 대통령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그 내용이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라고 질문했는데 그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께서 답장을 보내셨습니까? 이에 대해서 입장을 답장을 보냈냐고 대통령께서. 답장까지는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그 답장에 나라가 그리고 대통령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시간을 무엇을 했는지를 설명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분만 시간 더 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를 설명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그런데 그 대통령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보면 나도 마음이 아프다. 해경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건 동문서답이다. 왜 나라와 대통령께서 내 아버지의 생명을 지켜주지 않고 구해주지 않았냐.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질문하고 있는 것인데 그 책임을 지고 있는 주체이신 대통령께서 마치 제3자의 어떤 조문을 하듯이 참 마음이 아프다. 조사 결과를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이야말로 유체이탈의 화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장관의 생각은 어떠세요? 또 다른 대통령의 책임 있는 답변 과정으로 이렇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이 사건이 일어난 그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에 걸맞게 또 대통령이 방침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 인권기록센터가 북한의 인권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만드는 것은 그것을 토대로 해서 북한의 인권이 개선되도록 무형의 압박을 계속 제공하고 동시에 그것을 국제사회에 알림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경각심을 가져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는데 매우 중요한 목적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목적과 동시에 또 남북 관계의 발전, 또 증진 이런 것들을 동시적으로 같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는 남북 관계 문제하고서는 북한의 인권 문제는 남북 관계 정치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물론 서로 연관은 되겠지만 그러나 북한의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북한의 인권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눈 감아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그런 네. 면에서 북한 인권기록센터가 작성하는 그 북한의 인권 보고서 이것은 개인의 정보 사항들은 다 배제하고 전체 통계 상황이나 어떻게 북한의 인권이 개선되고 있거나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공개하고 그것을 국제사회에 알림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기록만 남겨놓는 것을 같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냐. 그 의미는 반감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또 두 가지 더 검토할 일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북한 인권 기록과 관련한 이런 보고서 등등을 이렇게 발간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또 이 문제가 보안 규정에 의해 가지고 일정한 비밀
그 취급을 받아야 하는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우리 내부 규정에 또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놓고 저희가 좀 어떤 것이 균형점이냐 이런 걸 놓고 이제 그 판단하고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이 인권 그 실태 그것을 저희들이 그 작성하는 것 그 자체를 우선 좀 충실하게 하고 그 상태에서 판단하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북한 인권이 시민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될 부분들도 있지만 동시에 그 법을 만들 때 제 기억으로는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북한 주민들의 삶의 개선 이런 부분들을 같이 그 법의 정신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남북 관계의 어떤 그 개선, 발전, 증진 이런 측면들도 같이 고려하는 것이 일탈된 해석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한 후에 인권 백서는 반드시 발간하고 공개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교영 의원님.